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먹은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입니다. 여자친구와는 소개팅을 만나게 되었고,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녀와 결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에 그리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연봉이 그리 높지도 않았고, 전문직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사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회사에 애착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일은 안 하겠다고 했었죠. 그때는 일단 알겠다고 말은 했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본 그녀는 약간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적은 월급에도 명품을 종종 구매했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그녀의 씀씀이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알뜰한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적은 월급으로도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더군요. 데이트 비용은 제가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쿠폰이나 포인트 등을 알아봐 주었고, 최대한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을 찾아주더군요. 그런 알뜰한 모습 때문에 여친에게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고, 종종 결혼 계획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친은 아이는 한 명만 낳고 싶다고 했고, 일은 안 하고 내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담은 되지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이가 30이 되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여기저기 부동산도 다녀보았습니다. 당장 집을 구할 건 아니지만 미리 구경을 다녔죠. 그리고 가구점도 둘러보고 신혼여행도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만 본 것이었죠. 우리는 마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며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녀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들었지요. 그리고 만난 지 1년쯤 무렵부터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피임은 확실히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만난 지 2년쯤 되니 만나는 횟수가 줄더군요. 이전에는 무조건 그녀가 우선이었죠. 그래서 친구들과 약속은 등한시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구들 모임에도 나갔고, 회사 사람들과 약속도 챙기곤 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그녀와 통화를 하면서 양해를 구했죠.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도 친구들과 만남도 가지고, 함께 여행을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만나지 못해도 연락은 자주 했습니다. 바쁘면 간단한 톡이라도 보내곤 했죠. 그렇게 서로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가끔 만나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연락은 자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여친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었습니다.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는 말을 안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심각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 아랫도리가 너무 가렵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주변에 연고도 발라봤다더군요.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성병에 걸린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 짐작되는 거 없냐더군요. 물론 최근까지도 가끔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때 뭔가 병에 걸린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친과 함께 병원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친은 제게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싫었지만 제가 원인일 수 있으니 거절할 수 없었죠. 병원을 가는 동안 여친은 제게 기분 나쁜 티를 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그런 성병을 옮아왔다고 의심을 했죠. 저는 무척 억울했습니다. 여친을 만나면서 한 번도 바람은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성병에 걸릴 만한 일도 없었죠. 머릿속에 온갖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나 몇 년 전 헤어진 여친 때문인가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백했지만 여친은 계속 의심을 하더군요. 그래서 검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비뇨기과에서 우리 둘 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더군요. 검사를 받고 나온 여자친구는 엄청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결과를 봐야 알 것 같다고만 하시더군요. 그리고 간호사님은 4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여친은 성병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간호사분은 간단히 몇 가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예전 여친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제 몸에 바이러스가 오래 살아있었나 싶었죠.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뭐든 알 수 없었죠. 당연히 병원비도 제가 결제를 했고, 여친의 원망 어린 눈초리도 제가 감당했습니다. 정말로 긴장이 바짝 되더군요. 집에 와서 미친 듯이 찾아보았습니다. 성병에도 종류가 많더군요. 그리고 대부분 간단한 질염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저 간단한 질염 같은 걸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덕분에 며칠 동안 괜히 죄인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친과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작 제 몸에는 아무런 병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친에게서는 몇 가지 질병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찾아봤던 질염이었습니다. 그건 목욕탕 같은 곳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두 개의 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앞에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미 검색을 해봐서 알고 있던 이름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소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이건 육체관계로 감염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은 눈치를 보시면서 대체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해달라고 말했고, 결국 육체관계를 통해 감염된다고 하시더군요. 당연히 제 표정이 그때부터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친이 오히려 묻더군요. 그런데 왜 저는 균이 나오지 않았냐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도 그건 알 수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여친은 끝까지 검사가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혹시 피임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관계를 맺을 때 철저히 피임기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일어나기 힘든 상태였죠. 하지만 여친은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제야 여친도 상황을 눈치챈 것인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나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엉망이 되어 있었죠. 병원을 나오면서 여친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찜질방을 갔는데 그때 감염이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때 찜질복도 찜찜했다고 말이죠. 그동안 여친의 의심 때문에 저도 충분히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균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 되는 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는 없는 균들이었죠. 피임기구 덕분에 저는 감염이 되지 않은 것이었죠. 그런데 여친은 어디선가 감염이 되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친에게 소리를 치며 따졌습니다. 여친은 자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군요. 결국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말이 사실인가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었죠. 그래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조금 기가 죽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하나씩 따지며 물었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어떤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헌팅을 당했던 것이었죠. 그 친구들은 저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함께 여행을 간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다른 남자들과 어울렸다고 하더군요. 물론 여친의 친구들이 주도를 한 것이라고 했고요. 그날 술에 취해서 그 남자에게 당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녀의 말대로면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저도 아는 친구였기에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죠. 그제야 그녀가 저를 말리며 오열을 하더군요. 그 변명조차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죠. 결국 그녀는 최근에 만났던 남자가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저와 함께 신혼집까지 미리 알아보던 여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른 남자와 어울릴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도무지 그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그녀의 의심쩍은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걸 따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게 덮어씌우던 그 모습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리고 그 어설프고 멍청한 모습도 충격이었습니다. 저런 여자랑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더군요. 그래서 곧장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가끔 연락은 왔지만 모두 씹어버렸고요. 그녀의 실체를 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